계속 반복적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적절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건강과 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비타민을 꼭 꼬집어 본다면 비타민 A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비타민 A는 사실 눈 건강 지킴이다라고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A 하면 점막도 많이 떠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를 충분히 보충해 주었을 때 점막 표면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치 의약품처럼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비타민 A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평상시에 꾸준히 섭취해 주셨다면 만약 이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그럼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A는요, 사실 면역에 있어서도 최전방에서 방어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질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것을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몸에 항체를 만드는 비타민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호흡기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 비타민 A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런 활성산소에 대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보여주는 영양소이기도 하죠. 우리 몸에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면역을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세포막들이 손상되고 그것이 혹시 괴사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A는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식으로 섭취하신다면 주로 녹황색 채소가 많이 알려져 있죠.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배추, 이런 녹황색 채소를 드셔주시고요. 일단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로만 먹기보다는 기름에 볶거나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양소는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실 어디서나 등장하는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영양소인데요. 우리나라의 성인 70% 이상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80%, 90%까지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타민 D, 햇빛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 비타민 D는요, 역시 면역을 강화하는 데 강력한 면역 조절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하면 보통 아연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비타민 D 역시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나 비타민 C와 함께 드신다면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갑자기 발생하는 특정 호흡기의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D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와 관련된 연구가 좀 다양한데요. 그중에 한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혈중에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비타민 D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도록 했더니 결국에 감기의 발생이 무려 70%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타민 D는 호흡기 감염 질환에서 호흡을 이렇게 아세로라 체리가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기 언제인가요? 빨갛게 잘 익었을 때, 녹색으로 덜 익었을 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녹색, 덜 익었을 때, 녹색을 띌 때 이 비타민 C의 함유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비타민 C의 능력들은요, 혈압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을 흡수할 때도 이 비타민 C가 있어야 흡수가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이기 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결합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비타민 C는 도움을 줘서 이건 말씀. 흡연이나 미세먼지 같은 다양한 외부 오염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유해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체 튼튼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합성해야 하는데요. 이 비타민 C가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콜라겐의 합성이 감소되고 혈관의 탄력성을 잃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필요하죠. 특히나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지 않고 빠르게 배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5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5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이 비타민 C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인터페론 항체를 늘려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론이라는 건 우리가 체내 바이러스와 같은 다양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본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감염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직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제대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어서 방어 체계를 이루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소문을 내준 아직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세포들이 그것을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론을 생성하고 역할을 비타민 C가 한다고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아연 역시 면역하면 떠오르는 굉장한 영양소이죠. 이 아연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체내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비타민 D와 함께 각종 염증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연은 전 세계 주기,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 전 세계 주기에 있어서 우리 신체가 자라고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데 필요한 무기들이기 때문에 결핍이 되어서는 제대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아연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에 단백질이나 세포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 아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연은 우리의 이 호흡기 상피 세포를 보호해주고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면역을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연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사실 감기에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감기로 고생하는 기간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요, 전염병 학술지라는 곳에 실린 자료입니다. 감기에 걸린 기간 동안 한 집단에게는요, 꾸준히 아연을 복용하도록 했고, 반대로 위약 집단에는 아연이 아닌 그리고 감기약이야 라고 주었지만 사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위약을 주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시간에 한 집단은 아연을 먹고 한 집단은 위약을 먹었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 아연을 먹었던 집단이 위약을 먹었던 집단에 비해서 한 3일 정도 감기가 빨리 낫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침이나 콧물 같은 감기 증상이 조금 더 빨리 완화될 수 있었고요. 이런 감기의 평균 기간을 줄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연의 항염증과 이 항산화 효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는 연구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연이 충분하지 않으면 성장 속도도 더딜 수 있고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쉽게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연은 1일 권장 섭취량으로 성인 8에서 12mg 정도를 드시는 거고요. 최대 상하 섭취량은 35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은 꼭 기억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혈행 개선,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양소이죠. 그런데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이런 호흡기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호흡곤란 같은 증세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성분 하면 BPA와 DHA로 나눠볼 수가 있죠.
EPA는 망막을 구성하고 우리 몸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HA는 두뇌를 두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오메가3가 이런 천식이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하게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소화기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연구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발표한 곳이 미국 국립보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평균 최소 7년에서 최장 20년 동안 진행된 연구입니다. 사람들의 이 폐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해 보았는데요. 10,000명 이상으로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혈중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수치가 높을수록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이 오메가3가 갖고 있는 이 항염증 성분이 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중에 오메가3 중에서도 DHA 수치가 높을수록 이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과 폐 기능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구나 것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피카오프레토 추출물입니다. 사실 호흡기 건강하면 이 피카오프레토 추출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때 이 피카오프레토 추출물에 구성받은 기능은 코 과민 반응에 의해서 이런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 과민 반응은 사실 나이 상관없이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다양한 전 연령대에 골고루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물질은 환경 오염, 진먼지 진동, 콩가루나 유산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같은 증상들로 고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이 피카오프레토 추출물이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피카오프레토 추출물은 과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로서 폴리페놀 성분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균이나 항염작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과민 반응에 대한 기능성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카오프레토 추출물이 코 상태를 개선하는 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항문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세포가 이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또는 이 비만 세포를 얇은 보호막처럼 감싸 안아서 항원과 비만 세포가 결합해서 여기서 항체가 결합해서 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처방받게 되면 이 히스타민은 분비된 상태이고 약이 잠시 그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효과를 주는데요. 일시적인 효과는 뛰어날 수 있지만 이 히스타민이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나타난다면 똑같이 그런 코막힘이나 재채기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 약을 계속 먹는다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피카오프레토 추출물이 아예 히스타민의 분비 자체를 억제한다면 혈관에 돌아다니는 히스타민이 없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고 히스타민 분비 자체를 줄여서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증상을 조금 감소시켜 준다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성장에 있어서 근육을 생성하거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근육 강화를 위해서 보충했던 단백질이 이 손상된 면역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에도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다양한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이 침입하면 우리가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도 항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고 그것이 분해되는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계절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때문에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체내의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충분하게 사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평상시에 꾸준하게 적정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 주시고 으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 솔루션의 마지막 순서는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적정량 섭취 시 우리 인간에게 건강상의 유익함을 주는 제공하는 미생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증상하는 것도 도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 그런 감기 발생 요령 혹은 감기로 인해 기간을 줄여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 3주에서 8주 이상은 꾸준히 섭취를 해주셔야 이 시간이 지나고 그 기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맞춰서 면역 밸런스를 끌어올려준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면역 균형을 찾다 보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균주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효과를 봤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효과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고 나의 장내 환경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환경에 맞는 균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은요, 면역기관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면역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이 당에 살고 있고요. 이것을 마치 아지트처럼 삼고 우리 면역을 끌어올려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끝나지 않고 몸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일단 비타민과 미네랄은 꾸준히 섭취해 주시고 단백질과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도움을 받는 것도 이 전반적인 건강 그리고 후기 건강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양 솔루션까지 보셨고요. 조금 더 후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은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가 너무 많거나 또 혹은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해서 우리 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준다면 이것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은 혈액순환을 합니다. 이런 원활한 혈액순환은 면역계를 자극해서요, 우리 면역세포가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역을 끌어올리는 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과하거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더라도 산이나 조깅,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으니까 꾸준히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 또한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충분히 주무시는 것 또한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밤과 낮을 바꿔서 생활하신다면 신체 리듬이 깨지고요. 신체 면역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아무래도 기도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해 주시고요. 기도와 점막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밖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역할을 위해서라도 수분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어주시는 것도 겨울에는 햇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햇빛이 보일 때는 조금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서 햇빛을 쬐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강력한 면역 조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햇빛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가지 건강 원칙을 지킨다면 면역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이 건강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흡기 구조부터요, 호흡기 건강관리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면역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지킨다는 건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홀해지기도 쉽고요. 놓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더라도 이 기본을 지켜나갈 때 건강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